안녕하십니까. 위티아 WTIA TV 진행자 김근영입니다. 지난 1편 방송 때 최윤식 교수님의 저서 빅체인지 내용 중 21세기 인류 문명 한계를 결정할 요인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폭발, 지구 온난화, 물전쟁,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 변종 바이러스의 위기, 생물학적 시한폭탄,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자산, 반복되는 경제 위기, 종교 전쟁 및 신십자군 전쟁, 군비 지출과 미래 전쟁, 감시 사회의 부작용. 이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상호 나쁜 쪽으로의 강화 피드백 작용이 더 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인류는 그러나 도전과 응전으로 새로운 문명 발전을 이루어내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요인 10가지 중 변종 바이러스의 위기,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자산, 반복되는 경제 위기 등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온다. 지구 경제 침몰 가능성. 둘째, 환경 파괴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의 위기, 경제 위기 속 개인의 위기 극복 방안. 세 번째, 암호화폐와의 연관성. 2020년 12월 27일 오늘 한국의 역사적인 날. 네 번째, BTS, 방탄소년단에서 배워야 할 점. 다섯 번째, 결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첫째로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위기가 온다는데 그중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입니다. 그 경제 위기는 그 위기의 핵심은 풀린 돈이고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그 돈을 빌린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끝났다. 일본을 떠나라고 말한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위험한 경고를 했습니다. 2021년 내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미국의 지표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표에서 보면 일본은 1998년 77조 엔이었던 부채를 리만 사태 후 아베 총리가 지명한 고로다 중앙은행 총재 전 2012년까지 15년간 87조 엔을 추가로 발행해서 164조 엔에 달했습니다. 그 후 고로다 총재는 8년 동안 양적 완화를 시작하여 545조 엔을 더 발행했고 오늘 현재 709조 엔으로 고로다 총재가 양적 완화 시작한 2012년 당시 GDP의 32.8%에서 지금은 GDP의 132%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일본을 떠나라 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지표에서 보면 리만 때 GDP의 약 6%인 8,700억 달러의 부채에서 현재는 7조 2,400억 정도의 달러로 GDP의 34%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나라에서 보듯이 현재 부채를 부채로 막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부채, 디리버리지 감소가 없으면 향후 닥칠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나 기업의 장기 저성장 돌입 차원과는 다른 개인들은 당장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의 빚, 부채도 괴로운데 내가 만약 모르는 책임질 빚이 있다. 내 가족들까지도. 이를 알면 삶에 대한 패닉, 공황이 옵니다. 부채 그림을 보면 또렷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빚, 부채, debt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 관계된 부채,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부채, 그리고 국가들이 속해 있는 월드, 세계의 부채. 세계 부채는 지금 양적 완화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각 나라에도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부채로 막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 주위의 가족들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빚, 나의 이름으로 빌린 돈만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의 빚은 내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빚 이외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나의 책임으로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빚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내가 살아가는 지구,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양적 완화에 의해 풀린 돈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부채, 빚은 카운트가 가능하고 일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심도가 떨어지고 정부에 취약한 국가 부채, 세계 부채에 대해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빛의 그림자입니다. 빛은 앞으로 다가올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유엔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남들과 같이 당할 것이니 위안이 된다고 말하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첫째, 제일 먼저 부채, 빚을 줄여라입니다. 지금 줄인 빚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경제 침몰 사태에서 남들과 엄청난 차이를 줄 것입니다. 둘째, 가만히 있지 말고 투자하라. 내가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 말이 하루 먹고 사는데 당장 급한데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니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벌 돈 중 일부라도 쪼개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자산은 빨리 처분하여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의해 만약 기업에 투자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탄소 배출권과 연관된 회사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리뉴어블 에너지, 전기차 관련 주의 회사에 투자하라.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약 8천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는 향후 화석연료 부분 매출이 25% 이상의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와 크게 연관된 산업은 이른바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계된 성장은 미국의 경우 연간 4배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로 유럽은 이미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중소 스타트업 기업인 요크라는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솔라카우라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 제품으로 주로 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 충전 가능한 전지, 요거는 솔라미크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충전 가능한 전지를 들고 학교에 와서 4시간 정도 태양광을 이용해 충전하고 그 충전하는 시간 동안 공부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탄소 배출권과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CSR에 대한 평가 중 이 부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필수 투자 행위로 봐야 한다라는 것으로 전 세계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일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예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해지 수단으로, 가치 저장, 척도 수단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작은 비중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로 세계 공통 인식의 변화, 즉 비트코인을 자산 측면으로 인정해 가고 있다는 측면과 미국, 중국의 요인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비트코인 투자를 초기 구글이나 애플의 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총 자산의 2% 정도를 투자한다 합니다. 오늘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비트코인당 3천만 원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가정, 아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의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미국 크라켄 거래소도 1비트당 26,959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향후 계속 상승하나? 일시적인가? 지난 위티아 TV 방송 1편 리얼 프로젝트, 리얼 커런시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을 시청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 참여자들은 BTS, 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BTS는 열풍입니다. 수많은 유명상을 받았다. 세계를 평정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평가를 해봅니다. 세계를 평정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BTS 팬클럽 아미, 아미는 BTS 팬을 일컫는 공식 용어입니다.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의 약자로 사랑스러운 청춘의 대변자라는 뜻이며 BTS 음악과 사랑, 포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팬을 지칭합니다. 이 아미와 BTS는 방탄학, BTS올로지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학문이 탄생할 정도로 기존과는 다른 문명 세계입니다. 그들은 상호 서포트하고 만족감을 주며 인문학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며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들의 끈끈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시장 참여자들은 신경제 파라다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상호 만족감을 주면서 말입니다. 시장과 참여자가 상호 보완하며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BTS와 아미가 그랬듯이 상호 대변자가 되고 경제, 자산, 사랑, 포옹, 나눔의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인문학 관념의 가치로 나가야 합니다. 가치촉도 가치저장의 의미는 사회적 공헌, 다가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로 포용하고 나누는 사회적 공헌, 이는 돈만이 아닌 정신적 의미도 포함되며 이에 작은 실천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BTS도 과거에 찬반의 여론이 있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찬반의 여론이 있습니다. BTS가 반대 여론을 극복했듯이 인문학적 동반성장, 사회적 공헌이 반대 여론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BTS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형제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 리야드가 있습니다. 닥터 리야드의 딸이 슈린인데 7살이었습니다. 닥터 리야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슈린이 지금 그 깊은 암에 걸려 있는데 BTS의 사진과 BTS가 나와 있는 어떤 티셔츠 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BTS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지 그리고 어린 그룹으로만 생각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닥터에게 그 티셔츠와 물건을 줘서 갖고 돌아갔는데 그 시린이라는 딸은 생각했던 몇 개월이 아니고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BTS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룹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솔라카우 프로젝트도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 특히 아프리카 나라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필수 투자 행위를 돕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요크 회사 솔라카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본은 끝났다. 일본을 떠나라고 말한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온다. 다가오는 큰 위기를 대처할 방안이 무엇이냐? 첫째, 빚을 갚아라. 둘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빌린 빚 말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현금의 일정 부분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포트폴리오에 탄소 배출권과 관계된 회사를 포함시키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일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호화폐 투자한다면 리얼 프로젝트와 연관된
리얼 디지털 커런시에 투자하라입니다. 셋째로, 만약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위기가 닥쳐온다면 해법은 미리 예측하고 전략 수립하고 빠른 대응하여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만들자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티아TV 김근영이었습니다.